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요즘 정말 핫하고 또 도로 위에서 부쩍 많이 보이는 차량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바로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르노 그랑 콜레오스는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도로를 다니다 보면 부쩍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저기도 한 대가 보이는데 도로 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 판매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도로 위에서 많이 보인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그만큼 많이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팔렸고 많은 소비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관심으로 또 이어져서 예비 오너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랑 콜레오스에서 특이한 부분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려 90%가 가솔린이 아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판매되는 그랑 콜레오스 10대 중에 9대는 하이브리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가 어떤 특징을 가졌길래 그랑 콜레오스 구매하는 사람 중에 90%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 그만큼 하이브리드가 좋은가? 뭔가 르노의 하이브리드는 좀 다른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부분을 아주 가감없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도 이 차를 자세히 보고 타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를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시승차로. 근데 저는 고민도 안 하고 하이브리드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가 대세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골랐고, 제가 요즘 나는 솔로 애청자거든요. 나는 솔로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나는 솔로에서 항상 그 1회 때 하는 게 있죠. 첫인상 선택이 있습니다. 첫인상 선택, 사실 사람도 그렇지만 자동차도 똑같아요. 거기서 사실 첫인상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모입니다. 외모와 피지컬, 이런 부분인데, 이 자동차도 사실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딱 봤을 때 예쁘다, 멋지다고 해야 타보고 싶다라는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딱 봤는데 못생겼어, 그러면 나 타보기도 싫어, 약간 이런 이 연계 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랑 콜레오스를 제가 처음 딱 봤을 때는 와, 이 차 되게 고급지다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동급의 다른 모델들이 있지만 해당 모델들과 대비했을 때 확실히 그랑 콜레오스만이 갖고 있는 고급스러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느껴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외장 컬러가 지금 약간 황동색, 골드색, 약간 구리색, 약간 코퍼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을 딱 열었을 때도 지금 실내가 브라운 시트잖아요. 그래서 실내를 열었는데도 고급지네. 그리고 여기 있는 오픈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3개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차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첫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이 차 얼른 타보고 싶다, 이 차 느낌이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디자인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르노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현대기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운전해보고 놀랐던 게 이거 전기차 아니야? 라고, 진짜 가감없이, 이거는 약간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저 처음 운전하는데 전기차 운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안 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냥 출고를 했어요. 내가 시승 안 하고 경험 없이 그냥 샀는데 처음 시동을 딱 걸고 나갔어요. 주행을 했는데 이거 나 하이브리드 차 샀는데 왜 전기차 느낌이 나지? 라고 생각이 드실 만큼 정말 전기차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저도 어제도 전기차를 시승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진짜 이거 전기차 같은데 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고,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일단 현대기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는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시스템의 하이브리드를 이 르노 그랑 콜레오스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기아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메인입니다. 엔진이 메인이고 모터가 출력을 보조해주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엔진이 주 출력원이고 모터가 보조 출력원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게 반대입니다. 즉 주객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차는 모터가 줍니다. 모터가 주력 에너지원이고 엔진은 이 모터를 도와주고 충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는 모터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투 모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승했었던 혼다 어코드도 투 모터 시스템이었는데 그것과 약간 결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투 모터 시스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터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웬만해서는 시내 주행에서는 진짜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터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전기차의 느낌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터로만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연비 부분,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타는 가장 큰 이유이자 하이브리드 존재의 약간 목적과도 같은 게 바로 높은 연비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이 19인치 휠 기준으로는 공인 연비가 15.7입니다. 그리고 20인치 기준으로는 15.0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타면서 느꼈던 연비, 트립 컴퓨터 상에 나오는 연비는 14.5에서 한 1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 정도, 지금 이게 20인치 휠이기 때문에 공인 복합 연비.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연비 운전을 하진 않거든요. 제가 시승차를 항상 타다 보면은 저는 좀 연비가 좀 낮게 나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과격하게 운전하거나 제가 운전 스타일이 험하지도 않은데 저는 사실 연비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좀 리뷰하기에는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연비가 너무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비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탔을 때 14.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중형 SUV에서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공해 2종까지도 적용돼 있어서 뭐 공영 저장 할인이라든지 그런 세제 혜택들까지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거의 개입을 안 해요. 엔진이 거의 개입을 안 하고, 또 이게 특이한 게 3단 변속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거의 전기차처럼 주행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3단 변속기? 3단 변속기를 넣었다고? 여러모로 되게 특이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저속 구간에서는 사실상 엔진이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변속기의 그런 유무, 변속기의 능력이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전기차도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기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거 주 동력원이 모터기 때문에 이렇게 시내 주행에 있어서 가속할 때 되게 빠릿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초반에 터보렉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굼뜨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차선 이동할 때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속도를 내야 될 때, 시내 주행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약간 한 40km, 50km 넘어갔을 때 더 속도를 붙이려고 하면 그때는 가속이 좀 더딥니다. 아무래도 진짜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배터리라든지 모터의 출력이 전기차만큼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초반 리스폰스는 좀 빠른데 한 40km 이상에서 더 힘을 내려고 하면 그때 가속은 좀 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내 주행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의 하이브리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내 주행하면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처럼 회생제동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패드 시프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어 셀렉터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면 높아지고 왼쪽으로 하면 이제 낮아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도 있고 뭐 낮음, 보통, 높음이 있는데, 높음이라고 하더라도 전기차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전기차의 보통이나 한 1단계, 마이너스 1단계 정도, 그래서 엄청 가장 높음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회생제동이 지금 제일 높음이거든요. 근데 엑셀을 쭉 밟다가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뭐 그렇게 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보통 정도가 그냥 딱 내연기관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고, 한 낮음 정도면은 운전자가 느끼는 회생제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를 타시다가 이 르노의 하이브리드를 타시면 내가 알던 하이브리드랑은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하이브리드인데 이렇게 또 느낌이 다르네? 라고 좀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지금도 속도가 한 20km 정도 미만으로 가고 있는, 이렇게 엄청나게 막히는 구간에서도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왜냐면 엔진을 아예 안 쓰잖아요. 엔진을 안 쓰니까 이럴 때 상당히 유리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이번엔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익스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컬러는 미네랄 코퍼라는 약간 황동 구리색, 약간 금빛도 나면서 그 제네시스 캘리퍼에 코퍼 들어가는 거 아시죠? 딱 그 색상을 외장 컬러로 다 뒤덮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사실 이런 컬러를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컬러 적용은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컬러를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 디자인이 고급스러워야만 이런
고급스러운 컬러를 입었을 때 더욱더 이제 시너지를 내는 것이지, 차량 디자인 자체가 멋스럽지 않은데 멋스러운 컬러만 입힌다고 해서 이런 또 시너지가 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랑 콜레오스의 디자인 자체가 좀 수려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 디자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차가 커 보이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차가 커 보이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딱 요 비율에 걸맞는, 요 프로포션에 걸맞는 디자인을 채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큰 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차가 작았을 때 오면 또 이점들이 있거든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을 때 주차의 편의성이라든지, 뭐 지하철장 내려갈 때 램프에서 좀 더 쉽게 돌아 나간다든지 했을 때 폭이 무조건 또 넓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려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에 대한 만족도, 전면부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은 편인데, 일단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요 그릴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요즘 렉서스가 약간 요런 디자인을 하거든요. 요 그릴과 바디가 약간 일체형처럼 보이게끔 이 경계면이 좀 흐릿해지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도 렉서스랑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릴과 이 바디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물론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죠. 근데 되게 일체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형 라이트를 3개, 총 6개의 라이트를 주간 전조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도 심플하면서 깔끔하게 이 그랑 콜레오스의 이렇게 엔진이 깨어나는 이런 순간에 소리로 들을 수가 있고, 이 로장주 엠블럼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태풍의 눈보다는 저는 훨씬 더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엠블럼 하나가 주는 느낌이 진짜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전면부 익스테리어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도 공기 흡입부라든지 양쪽에는 비록 막혀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포인트를 통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닛에 있는 이런 라인들을 통해서 적당한 볼륨감도 살려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면부에 대한 만족도는 꽤나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측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면부의 비율도 괜찮은 편입니다. 측면부도 좀 든든하면서 전형적인 SUV가 갖춰야 하는 라인을 가지고 있고, 쿠페 스타일로 안 생겼어요. 쿠페 스타일로 안 생겼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꺾음으로 인해서 너무 각진 SUV의 느낌이 나진 않게끔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이코닉 트림입니다. 그래서 중간 트림이에요. 중간 트림인데도 이런 부분들을 다 하이그로시, 그리고 바디 컬러랑 다른 컬러로 대비가 되게끔 블랙 컬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좀 더 매력적인 익스테리어 측면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크롬을 사용했다기보다는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루프렉도 그렇고 윈도우 몰딩 라인, 사이드 미러, 사이드 스커트 부분, 여기 클레딩 부분 다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함으로써 좀 더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크롬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소비자분들에게는 만족도,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휠은 20인치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투톤 휠로 되어 있고,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휠 이쪽이 다 막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을 때 구조적 이점은 이 차가 이렇게 굴러 나갈 때 이 바람의 흐름을 더욱더 유려하게 해줌으로써 공력 성능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 이 휠의 디자인적, 기능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휠캡에도 지금 로장주 엠블럼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측면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멋을 내므로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더 차가 슬림해 보이고 되게 군더더기 없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느낌이 나는 그런 탄탄한 모습을 측면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도어 방식 같은 경우에도 타 브랜드처럼 뭐 플러시 타입이라든지 팝업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기본에 충실한 도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살려놨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프랑스차 그런 클래식한 느낌을 그대로 구현을 해놨다라고 또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련됨과 클래식함이 공존하는 그런 외장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 정중앙에는 이 좌우를 가로지르는 중앙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좌우 통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쭉 이어지는 라인을 가졌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요즘 트렌드를 잘 따르고 있는 테일램프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장주 엠블럼이 상당히 커다랗게 딱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는 콜레오스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죠. 그리고 번호판은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밑에 쪽에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
따로 와이퍼를 히든형으로 숨기진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SUV스러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브레이크등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방향시등 같은 경우에는 중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방향시등이 안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단부 범퍼 같은 경우에도 듬직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플라스틱 파츠가 조금씩 노출이 된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 엠블럼 배지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여실 때는 이 하단부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밑에 쪽을 눌러서 이렇게 개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제 짐을 좀 실어놨는데, 테니스 가방이랑 보조 가방 이렇게 실어놨어요.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타 브랜드 동급 모델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커다란 트렁크 공간을 보여줍니다. 지금 테니스 가방을 이렇게 세로로 넣어도 되고, 가로로 수납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로로 수납했을 때도 이 정도 넉넉한 공간이 나오고, 이 왼쪽에도 꽤나 깊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납을 했을 때 넉넉한 공간이 나오는데,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로로는 안 될 것 같고 대각선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밑에가 깊네. 이런 부분들 깊게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된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6대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으로 원터치로 눌러서 닫아주시면 깔끔하게 닫힙니다. 르노의 이런 에이다스 시스템은 어떨지, 지금 차가 좀 많이 막히기 때문에 한번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 딱 한번 누르면 바로 시작이 돼요.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라고 이렇게 뜨는데, 속도를 그래도 고속화 도로니까 한 80 정도, 80까지는 속도를 못 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80으로 맞춰 놓고 그랑 콜레오스에게 운전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정보가 상당히 많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또렷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연동이 되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요. 동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뭐 화살표가 드르륵 쉴 새 없이 매분 매초 움직이기 때문에 저도 그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꺼놨는데, 끄니까 딱 좋더라고요. 딱 필요한 정보 딱 보여주고. 핸들을 잡아주세요. 터치, 정전식 터치하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차간거리를 지금 2단계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단계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2단계로 세팅해 놓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열선이랑 통풍이 다 되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그 어떤 차량의 열선 시트보다도 엄청 따뜻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의 엉덩이가 뜨거울 정도로, 누가 내 엉덩이에 난로를 비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그런 열선 시트였습니다. 어제 와이프랑 같이 또 탔었는데, 와이프는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네, 와이프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열선 시트보다도 정말 따뜻한 그런 열선 시트 적용돼 있고, 그래서 제가 통풍도 그러면은 좀 강력한가 싶어서 통풍도 틀어봤는데, 통풍 시트도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열선과 통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런 강력한 열선 통풍 성능을 갖고 있는 게, 그것도 좀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도 타 브랜드 못지않은 지금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이음새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승차감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승차감은 확실히 소프트하거나 이렇게 안락하게 감싸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에이다스를 이 그랑 콜레오스에게 맡겨보면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탔을 때 제가 또 느꼈던 거는 굉장히 심플하면서 좀 세련된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픈할 대화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신저 디스플레이,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도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예 안 보여요. 운전석에서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몸을 틀어가지고 조수석 쪽 각도에서 보면 그땐 보이거든요. 근데 운전석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류들도 뭐 거의 없어요. 공조 디스플레이, 시동 거는 버튼, 비상등만 딱 물리적인 버튼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이 터치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기어 변속기,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얼식이라든지 버튼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되게 편했습니다. 딱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가기에는 편안한 구조였고, 그리고 뭐 소재라든지 인테리어가 주는 느낌도
좀 고급스럽다라고 많이 느껴졌고, 저는 이 그랑 콜레오스의 인테리어는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소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테리어에 대한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그런 인테리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에이다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높고요. 뭐 앞에 차가 끼거나 속도를 지금 딱 차가 끼네요. 마침 말씀드리는 순간 GLC가 꼈는데 아주 부드럽게 속도를 줄여서 인식도 잘하네요. 그리고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의 알림 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각지대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 청각적인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께서 이 그랑 콜레오스를 카니발이 굉장히, 이거는 제가 브레이크 잡았습니다. 약간 심장이 철렁했어. 이렇게 갑자기 끼다니. 다시 에이다스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예상치 못한 그런 타이밍에 카니발이 껴가지고, 그리고 지금 요 디스플레이에서 내비게이션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를 세 손가락으로 밀면 이게 그대로 요 가운데 센터 계기판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타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던 그런 신선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계기판을 통해서 이렇게 근데 이 모든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계기판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선은 여기 정면만 주시하고 있으면은 다 알려줘요. 이 핸들 잡으라는 경고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뜨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정면만 응시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좀 헤드업 디스플레이 집착하는 소비자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좀 유심히 보는데 그런 소비자가 보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만족도는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합니다. 좀 딱딱하게 되어 있고 좀 폭삭하게 감싸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현대 기아의 시트보다도 조금 더 단단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현대 기아 차도 예전에 비해서는 시트를 좀 많이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사실 독일 브랜드라든지 뭐 이탈리아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이 시트를 좀 딱딱하게 만들고, 미국 차나 일본 차가 좀 시트를 폭신폭신하고 좀 소프트하게 만드는, 이 카니발 자꾸 아까 꼈던 카니발이거든요. 자꾸 기네. 이거는 그래도 좀 저속이어서 그런지 바로 그랑 콜레오스가 인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카니발이 또 갑자기 꼈는데 이런 것들은 인식을 잘하네요. 이번엔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 구간으로 넘어왔는데 뭐랄까, 방지턱 구간을 넘을 때 그렇게 섬세한 느낌은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소프트하게 넘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휠이 20인치 세팅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폭삭하니 방지턱을 감싸안고 넘어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터프하게 이렇게 툭툭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낮은 방지턱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데, 지금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냥 정말 일상적인 방지턱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기압을 한번 말씀드리면 공기압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공기압 세팅은 지금 앞에가 35, 뒤에가 35, 그러니까 딱 그냥 적절한 정도의 공기압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툭툭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을 보자면 뭐 현대 산타페나 기아 소렌토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그 차량들도 휠이 좀 커지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19인치 세팅으로 간다면은 이런 느낌은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뭔가 이 방지턱 넘을 때 툭툭 이렇게 끊어서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폭삭하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툭툭 이렇게 툭툭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뭐 좋게 말하면은 좀 단단한 부분인데, 요게 약간 스포츠성의 단단함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리뷰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승차감이 조금 더 익스테리어의 멋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면 휠을 19인치 이상까지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인치 이상, 20인치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좀 탄탄하고 약간 소프트한 승차감이랑은 거리가 좀 생기는 그런 승차감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높은 방지턱 넘었을 때 소프트한 느낌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넘었을 때. 물론 천천히 넘어가면 괜찮아요. 한 20km 미만으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20km 조금 오버되는 속도로 주행을 해본다면은
승차감 좀 딱딱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노 그랑 콜레오스가 주는 엑셀 리스폰스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는 건데 약간 볼보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엑셀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도 이 페달이 빡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느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밟았을 때 뭔가 뒷공간이 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볼보의 엑셀 리스폰스가 이거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BMW나 아우디나 이런 차량들 타보게 되면 엑셀이 좀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밟았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이 압력이 좀 작용하는 부분인데, 이 르노 그랑 콜레오스라든지 볼보 이런 차들을 보게 되면 약간 좀 느슨하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그랑 콜레오스가 쓰는 플랫폼 있잖아요. 이 바디 플랫폼이 볼보랑 똑같은 플랫폼을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CMA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공유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이런 엑셀 리스폰스라든지 이런 브레이크 응답성이라든지 이런 게 꼭 유사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볼보의 이런 세팅과 조금 유사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랑 콜레오스 내부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고요.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소재 이런 것들은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도 상당히 빨리 따뜻해진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왼쪽에서는 ADAS 시스템, 이 버튼 통해서 바로 시작되고 요 차간 거리 조절, 캔슬까지 가능하고 속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된 버튼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트리 컴퓨터 세팅을 이 버튼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 눌러서 여기 왼쪽에 있는 지금 트리 컴퓨터 이렇게 메뉴 변경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주행 중에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 가운데로 넘기려면 손가락 3개를 통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정보도 넘기고 다시 이렇게 쓸어 넘기면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T맵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또 마치 아이폰처럼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몇 가지 기능들이 켜져 있는데 오토홀드 끄고 켜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아마 이거 못 찾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거를 안내를 드리는 거고, 뭐 테일게이트 여기서도 열 수 있고, EGXS 같은 경우에는 시동 끄고 문 열면 이제 시트 뒤로 빠져서 편하게 내릴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까지도 위에서 밑으로 쓸어 내리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기능들은 다 여기서도 설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열선과 통풍 시트는 여기 왼쪽에 여기 바람개비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공조가 있어요. 공조가 있고 좌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열선 시트 요게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 1, 2, 3단계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요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얀색이 두껍게 3개죠. 그리고 지금 1개. 그러니까 요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통풍을 눌러서 또 바람개비가 진하게 3개냐, 2개냐, 1개냐 요렇게. 그래서 이게 숫자로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위치 눌러서 이제 시트와 관련된 부분들, 뭐 시트, 허리받침, 쿠션 여기서 다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메인 메뉴 한번 볼게요. 어라운드 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아가지고 후진했을 때 어라운드 뷰 보여드리면 화질도 선명하고 왜곡되는 거 전혀 없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튜브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려면 여기 들어가서 유튜브 눌러주시고, 이게 5년간 LTE가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뭐 따로 테더링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읽어준 남자를 제가 최근에 검색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물론 주행 중에는 안 나옵니다. 주행 중에는 화면이 안 나오고 광고 나오죠.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댓글까지 볼 수 있고, 큰 화면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뭐 약속 장소에 빨리 도착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할 때 이렇게 유튜브도 플레이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요즘 아주 꼭 필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런 버튼류들은 심플합니다. 공조 디스플레이 비상등만 이렇게 있고, 다른 버튼들은 없어요. 여기도 파킹이랑 사이드 브레이크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서 회생제동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전진은 일단 무조건 N단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D를 하려면 밑으로 2번, 그리고 위로 올려서 후진할 때도 위로 2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랑 콜레오스 2열에 앉아봤습니다. 1열은 지금 제가 운전석에 앉은 포지션과 똑같이 조석을 세팅을 하고 그대로 뒤로 왔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넓어 보이지 않나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엄청 넓습니다. 하나, 둘,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다리를 꼬더라도 전혀 부족하게 안 느껴지시죠?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발을 넣었을 때 발밑 공간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 특이한 게 썬루프가 없습니다. 썬루프가 옵션으로도 없어요. 아예 썬루프를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차량인데 썬루프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게 뭐 썬루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헤드룸 자체는 지금 성인 남자인 제가 178이거든요. 제 키가 178인 제가 앉더라도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리클라이닝이죠. 얼마나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지. 이렇게 조금 더 눕힌다면 이 정도. 가장 눕혔을 때 각도가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편안한 포지션이 나오게 되고 창문 한번 내려볼까요? 뒷좌석은 이중접합 유리는 아닙니다. 창문은 남김없이 다 내려가는 편이고 따로 뭐 수동식 선블라인드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진 않습니다. 도어 캐치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열선 시트는 이 하단 패널을 통해서 열선 시트를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수납 공간 중단에 하나, 하단에 하나, 그리고 이 하단에서는 온도 조절 3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C타입 포트 2개 또 제공이 되고요. 앞쪽에는 이제 그물망 수납 공간이 있고 암레스트 내렸을 때는 커버는 따로 없지만 그래도 고급스럽게 스티칭까지도 적용을 해서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 암레스트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 역시나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이 엉덩이 바지 좌방석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리를 뻗었을 때도 충분히 허벅지를 지지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내등은 백색 등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앉았을 때 높이도 높다 보니까 그냥 좀 심리적으로는 확실히 좀 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2열 좌석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속 60km 이상 혹은 급가속을 하게 됐을 때 엔진이 깨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잘 개입은 하진 않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도 지금 제가 계속 컨버트로 주행을 했는데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약간 미니처럼 이런 사운드가 나네요. 일단 모터로 구동을 하니까 가속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매끈합니다. 그런 변속에서의 답답함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이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향후에 뭐 제네시스라든지 현대 자동차에 적용될 ER-EV가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투모터 시스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르노가 발빠르게 적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전기차스럽게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지금 르노는 이미 상용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엑셀 리스폰스는 조금 더 기민해집니다. 가속력도 체감하기에 조금 더 빨라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스포츠로 바꾸면 그래도 조금 묵직해지긴 하거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되게 부드러운 핸들링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고속에서의 승차감은 괜찮네요. 방지턱에서 승차감은 확실히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또 휠 사이즈가 커지면 고속에서 주는 안정감도 높아진다라는 것이 뭐 그나마 커다란 휠이 갖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흐름이 좀 원활해졌으니 그랑 콜레오스로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냈을 때 안정감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괜찮아요. 저는 이 승차감 부분만 보면 확실히 고속에서의 승차감이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일단 이 방음에 대한 그런 처리, 방음에 대한 대응이 잘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또 휠이 커지면은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같이 좀 커지기 마련인데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이런 대응도 잘 돼 있고 풍절음에 대한 부분도 뭐 120km 넘기진 않아서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지만 그 정도 이런 실 영역 구간에서는 방음 처리는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가속은 빠르진 않아요. 100km를 넘겨서 가속을 하니까 여기서의 가속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도로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부족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동 시스템은 당연히 시내 주행에 특화가 되어 있지만 승차감 부분에서는 또 고속 주행에 조금 더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구동 방식과 승차감이 조금 약간 상반되는 그런 컨디션과 스타일을 보여주네요. 저속보다는 고속에서의 승차감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근데 또 고속 주행을 하니까 연비가 좀 떨어졌어요. 확실히 이 시스템은 저속 주행할 때, 시내 주행할 때 더욱더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퇴근 거리 혹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장거리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하이브리드보다는 2.0 가솔린을 구매하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거의 시내 주행만 한다, 주 7일 중에 6일 7일을 시내 주행만 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게 더 낫겠죠. 하이브리드가 거의 200~300만 원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가솔린도 이런 세팅을 봤을 때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2.0 가솔린 시승기도 빠른 시일 내에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에서 연달아 만나는 요 고르지 못한 노면을 만났을 때 대응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르노 그랑 콜레오스 총평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첫인상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프랑스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모르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프렌치한 느낌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인테리어도 최신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세련되고 좀 신형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가 주는 깔끔함, 간결함, 심플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행했을 때는 확실히 투모터 시스템이 주는 전기차스러운, 가장 전기차스러운 하이브리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그랑 콜레오스가 주는 이 느낌이 좀 신선하면서도 시내 주행에서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겠다. 이 중형 SUV가 15km라는 연비를 보여준다, 꾸준히 보여준다라는 것은 분명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20인치를 세팅했을 때 시내 주행에서 방지턱에서의 조금 아쉬운 능력을 보여줬지만 고속 주행을 한다면 그건 조금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고속 주행을 하게 됐을 때는 시내 주행보다는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효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크기 자체가 타 브랜드 경쟁 모델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2열 공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공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차를 정말 이동 수단으로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뭐 큰 불편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이런 사운드들이 좀 신선하긴 하죠.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뭐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뭐 캠핑용으로도 쓰고 차박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시려고 한다면은 그 공간에 있어서는 뭐 타 브랜드 경쟁 모델 대비했을 때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간 활용도 부분에서는 타 브랜드 차량이 워낙 크게 나왔고 그런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또 직접 타보니까 왜 많은 분들이 가솔린이 아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셨고 또 그랑 콜레오스가 도로 위에서 요즘 많이 보이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무광회색이 있어요. 무광회색 그랑 콜레오스를 도로에서 몇 번 봤는데 이야, 그 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코퍼 컬러도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 무광 그레이색은 진짜 제 마음을 약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승차가 그 색이었으면 했었는데 요 코퍼색이 오긴 했는데 다음에 또 무광 외장 컬러의 그랑 콜레오스 소식을 전달 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가솔린 시승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